너무 덥다.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왜 이렇게 안 시원하냐? 오늘이 너무 더운 건가? 선생님 혹시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어요? 지금 최대로 낮췄어. 응. 여기 왔을 때 에어컨 킨 사람 새벽 몇 시 왔어?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주 제 시간에 왔네? 어서 오세요. 어? 몇 분에 왔어? 아니, 언제 켰는지 궁금해서 이거. 5분 전에? 형 금방 시원하실 거야? 금방 시원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저기 뭐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24페이지 펴주세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파트 먼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잠시만. 어디 갔어? 아, 여기 정리해 두셨구나. 다들 저녁은 먹었습니까? 아, 저녁이래. 저녁을 벌써 먹으면 안 되지. 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다 먹고 왔니? 그래, 고맙다. 대답해줘서. 자, 세팅을 좀 하시고. 자, 혹시 공수투 처음인 사람 있어요, 혹시? 공수투 완전 생 처음이다. 없죠? 미안해. 대수 처음이다. 생 처음이다. 자, 수열. 수열은 이제 요 놈은 이게 우리가 수의 나열이라고 해요. 수의 나열. 뭐 수의 규칙성 있는 나열이라고 하는데 그 규칙성 있는 나열이에요. 그냥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 자, 그러면은 수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예를 들면 2, 4, 6, 8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거를 이제 1항, 제1항 이렇게 얘기하죠. 제2항.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거야 뭐 일도 아니죠. 자, 근데 이 수열을 우리가 이 첫째 항, 이걸 이제 1항, 2항, 3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명칭 우리가 달 건데 이 수열의 명칭 우리가 AN이라고 달아봅시다. 이걸 BN이라고 달 수도 있고 CN으로 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A1이라고 하죠. 자, A1이라고 하고요. 이걸 두 번째 항이라서 A2 이렇게 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쭉쭉쭉 가서 이게 만약에 제 N항은 뭐가 돼요? 제 N항은 이게 2, 4, 6, 8이니까 뭐 우리는 이게 2N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는 AN이라고 하고요. AN은 N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그 숫자에 대한 해당하는 항이 나와요. 그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AN이 여기서는 2N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A10은 20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AN이라는 녀석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항이다. 대입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뭐 수열의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숫자를 나열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름을 매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기 쭉 가서 예상되는 N번째 항이 뭐냐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당 수열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수열의 근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의 그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열은 잘 보시면은 1대 2, 1대 4, 3대 6, 4대 8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게 뭐랑 좀 비슷해요? 내가 왜 공수투에서 함수를 먼저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열은 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수열에 우리가 정의역이 있으면은 정의역이 1, 2, 3 n까지의 정의역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AN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FN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FN이라고 씁시다. 여러분들 이게 더 익숙할 테니까. FN이라고 쓰면 이 함수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와요? AN에 해당하는 이 공역이 뭐 전체 자연수나 뭐 전체 정수가 되겠죠. 무리수도 될 수 있고 전체 실수가 된다고 하면 1이 여기로 대응이 돼요. 2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4로 대응되고 여기서는 6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함수예요.
일종의. 수열은 함수예요. 그래서 뭘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을 좀 볼 건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내가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도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하긴 했거든? 들어본 사람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등차라는 게 뭐예요? 같을 등자에 차이 차자야.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각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런 녀석들이 있죠. 여기 보면 차이가 2씩 차이가 나죠. 각 항마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거 말고도 1, 4, 7, 11, 이런 녀석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차이가 3씩 난다. 차이가 일정한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규칙성에 따라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얘가 A1이에요. 여기가 A2예요. 이걸 AN에서 AN이라는 수열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 A3, A4예요. 그러면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규칙성을 가지고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AN번째 항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규칙이 있으니까. 그쵸? 자, 잘 생각해 보면은 A1은 1이고요. A2는 1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그치? A3는 1 더하기 3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치? A4는 1에다가 3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면 AN은 뭐가 될까? 1에다가 3 곱하기 3, 4, 2, 3, 1, 2잖아요. 그래서 n-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치? 그렇게 정리하면 얘는 뭐죠? 3n-2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일반적인 형태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A1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등차 수열에서 미안해. 이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첫째 항을 우리가 보통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A로 쓸 수도 있고 문자 아무거나 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일정한 차이 있죠. 일정한 차이. 이런 녀석을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얘를 보통 D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수열에서의 첫째 항은 얼마예요? 첫째 항은 1이고요. 공차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3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이렇게 명칭을 세팅을 해두고, 자,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했고요. 그럼 둘째 항은 A 플러스 D고요. 셋째 항은 A 플러스 2D예요. 그죠? 셋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자, 이 규칙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N-1D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AN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이게 등차 수열의 거의 다예요. 물론 그렇게 심플하지만은 않겠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해 봅시다. 등차 중항. 등차 중항 먼저 얘기할까? 문제를 등차 중항까지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으면 세 수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요런 등차 수열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A 플러스, 자,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봐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A고요. 여기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A 플러스 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네? 자, 얘도 여기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차 수열의 그 구조에 따라서 쭉 가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등차 수열 일반항에 무언가 집어넣기만 하면 제 몇 항이 나온다.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등차 수열 중간에 있는 어떤 세 개의 숫자에 대한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등차 중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세 개의 숫자가 중간에 등차 수열을 이렇게 빼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등차 수열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세 개의 숫자를 빼냈어요. 그 세 개의 관계를 본다고 치면, 연속된. 자, 그러면 얘는, 한 놈은 A, 한 놈은 A 플러스 D, 한 놈은 A 플러스 2D야. 맞죠? 그러면은, 요 세 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등차 중앙의 관계인데,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이 B는 A 플러스 C.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있는 숫자에 곱하기 2를 한 녀석이 끝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왜 그런지는 뭐 심플하게 설명 가능하죠. 2B는 얼마예요? 2 곱하기 A 플러스 D고요. A 플러스 C는 얼마예요? 2A 플러스 2D예요. 어때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잖아요. 무조건 같죠? 그치? 그래서 등차 중앙에 대한 관계가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립을 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등차 중앙의 관계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몇몇 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등차 수열을 이렇게 쭉 썼어요. 예를 들면 1, 3, 5, 7, 9 이렇게 쭉 썼다고 봐봐. 자, 11, 13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할 거죠. 여기선 조금 더 나아가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가 있으면 얘네들 각 항들, 자, 그러니까 뭐 A1, A2, A3 이렇게 있잖아요. 각 항들은 전부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죠. 그치? 공차가 얼마예요, 얘? 2죠. 첫째 항은 1이잖아. 그런데 얘네를 한 칸씩 이렇게 띄워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얘는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잖아요?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봐봐요. 하나씩 더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봐봐요.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죠. 이 세 개의 숫자도. 그치? 같은 간격에 있으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얘네는 공차가 얼마예요? 6이죠. 빨간색 거, 빨간색. 6. 이런 차이를 보이잖아요. 오케이? 등차 수열 내에 일정한 간격의 항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서 요놈과 요놈 사이에 7이라는 녀석도 등차 중앙의 관계를 이루어요. 이해됩니까? 재현아, 그걸 저쪽으로는 당겨가지고 하면 좀 나을 것 같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요놈과 요놈 사이에 이 녀석은 등차 중앙이에요. 맞지? 그리고요,
요렇게 세 개의 숫자를 나타냈다고 봐봐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요 세 개의 숫자를 봐봐요. 얘도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이놈이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5, 7, 9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치? 그럼 얘가 이 두 놈의 등차 중앙이 돼요. 그러면 7이라는 놈이 있잖아. 7이라는 놈은 뭐예요? 요 두 놈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하고요. 이 두 놈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하고 이 두 놈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놈 두 놈의 합하고 이놈 두 놈의 합하고 이놈 두 놈의 합이 같아요.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에요. 어떤 특정 중앙 지점을 하나 잡아두면은 이 중앙 지점에서 끝을 합하고요. 합하면 그리고 그 다음 끝을 합하고 이 두 개의 끝을 합하면 얘는 무조건 같은 값을 가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대칭성.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대칭성 기억하시고 등차 중앙 기억하시고 여기가 등차 수열이 같은 간격이 있으면 역시 등차 수열의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숫자를 빼내면은 걔네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등차 수열을 합하고 일반항 관계는 요건 조금 있다가 좀 보시고, 자, 일단은 유형 먼저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죠? 자, 거의 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9페이지에 유형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열은 수의 나열이에요. 그리고 그 수의 나열을 시켰을 때 그때 n번째 항을 구하면 그게 일반항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유형 1-1번을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n번째 항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 n번째 항을 추측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런 녀석은 등차 수열이죠. 눈에 보기에. 6.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으니까 좀 더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n번째 항이 뭐예요? -2 첫째 항 더하기 뭐시기? n-1 곱하기 6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지. 아까 봤던 거. 그죠? 자, 그래서 얘는 6n-8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쵸? 두 번째.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네? 하지만 수의 규칙성이 나오죠. 자, 첫 번째 항이 이놈이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일반항을 나타내라고 한다면 1, 2, 3 규칙 가지고 가죠? 그치? 2, 3, 4 규칙 가지고 가죠? 이 규칙성을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번째 항이면 n번째에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형 2번 보시면은, 자, 첫째 항이 20, 공차가 -3이에요. 매우 쉽습니다. 뭡니까? -3에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20 더하기 n-1 곱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공식에 따라서 AN은. 그럼 정리하시면 -3n 플러스 17이다. 끝. 자, 두 번째 -30, -25, -20, -15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녀석은 이게 23이네. 23. 오케이.
자, 쏘리. 자, 여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첫째 항 얼마예요? 첫째 항 A에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30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야? 플러스 5죠. 그죠? 그래서 5를 곱하면 됩니다. 즉 얘는 5n-35구나. 엄청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응? n-1? 아까 이거 써놨을 때 얘기하세요. 좋았을 텐데. 자, 2, 4, 6, 8. 자, 여기 차이가 플러스 D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1, A2, A3. 자,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그러면은 3일 때 1, 2일 때 1, 3일 때 2. 이런 식의 규칙을 가져가지. A4는 뭐예요? A 플러스 3D고. 그치? 이건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쭉쭉쭉 가면은 AN은 뭐가 되겠어요? 4 대신에 3 들어갔잖아? 이 규칙성을 가지고서 AN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 A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놈 AN이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기본 연습 1번과 2번.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물론 내가 풀어주기 하겠지만 물을 안 갖고 왔구나. 재현아, 잠깐만 오른쪽 와. 뒤에. 어서 오세요. 자리 앉으시고. 블랙라벨 그 핑크색 책 있지? 229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229페이지. 자, 다 했습니까? 자, 1번. 1번에 1번. 얘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치? 그러면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다 각각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해진 거예요. 뭐 뒤에 공비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아니라도 풀 수는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쫙쫙쫙쫙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A n번째 항 A에는 뭐가 될까? 자, 마이너스 3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고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몇 개 곱해졌어요? 등차 수열에서 한 것처럼 여기는 n번째 항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D가 n-1개 더해졌잖아요. 여기서는 몇 번 곱해졌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n-1개 곱해져야 AN이 나오겠지. 그쵸? 이거 등비수열에서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시기? n-1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n-1개 곱해줬으니까 n번째에는 여기서는 an이 d가 n-1번 더해진 거고. 오케이? 규칙성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하고 99하고 90에 99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요놈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자, 얘도 역시 뭘 찾아봐야 돼요? 규칙성 봐야 돼요. 얘는 10-1이에요. 그쵸?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규칙성 보입니까? 그래서 a n번째 항은 뭐가 돼요? 이게 너무 빠른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맞죠? 자, 요런 규칙으로 보면 되고요.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가 8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써도 될까? 자, 얼마냐? 마이너스 18 더하기 얼마? n-1 곱하기 공차가 8이니까 8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일반항을. 그러면은 8n 마이너스 26이다. 자, 두 번째. 자, 아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울 거고, 자, 아무튼 첫째 항이 지금 28이고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7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n에다가 플러스 35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죠. 오케이? 참 쉽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자, 유형 세 번째로 갈게요. 유형 세 번째. 자, 1번. 자, 이번에는 조금 변주를 줍니다. A3가 얼마예요? A3가 마이너스 4고요. A7이 얼마예요? 20이에요. 자, 이놈을 가지고 공차를 구하래요. 공차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재현아. 자, A3라는 놈이 첫째 항이 우리가 여기서 등차 수열에 첫째 항도 몰라, 공차도 몰라요. 그치? 다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째 항을 A로 잡고, 봐봐요. 첫째 항을 A로 잡고 공차를 D로 잡아놓고 그냥 푸시면 돼. 미지수 푼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A3는 뭐예요? A3는 A와 D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민준아. A3를 플러스 A 플러스 A 세 번째 항이니까. 그렇지. A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쵸? A7은 A 플러스 6. 그래, A 플러스 6D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고 A 플러스 6D가 20이잖아. 그치?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D 값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걸 공차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제 연립하면은 될 테니까 연립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생략을 할게요. 공차는 6이다. 오케이. 자, 2번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2는 6이고요. 자, 그리고 A4 더하기 A6은 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2는 공차와, 자, 재현아. A2를 첫째 항과 공차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A 플러스 D죠? 그치? A 플러스 4D는 A 플러스 3D. A 플러스 6, A6은? 그쵸. A 플러스 5D예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서 나타내면은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D는 6이다. 그리고 얘는 2A 플러스 8D가 되죠? 얘가 뭐예요? 36이다. 그치? 연립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를, 자, 이번에 거의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은. 자, 여기 설명은 추가적인 거니까 요건 좀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자, 얘는 A7-A3을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자, A7-A3은 얼마예요? 공차 4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4개 차이잖아. 그래서 4D가 됩니다. 4D가 얼마다? 24예요. 그래서 D는 6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자, 여기서는 A4 더하기 A6. 자, A4 더하기 A6은 얼마예요? 얘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두 개 항이잖아. 두 개 합이야. 그럼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얘는 2A5가 돼요. 그치? 자, 2A5가 36이니까 A5는 얼마예요? 18이에요. 그럼 여기서 쓰는 거 그대로 쓰면은 A5 마이너스 A2는 3D고요. 3D가 얼마?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죠. 그래서 D가 4가 나온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얘는. 자, 요거는 무조건 어떻게, 요걸로 푸시고, 여기가 된다. 이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 딱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았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푸시라고. 왜냐면 이게 보통 더 쉽거든요. 근데 처음 본다? 이거 쓰세요. 오케이? 자, 4번 유형 봅시다. 4번 유형. 자, 그러니까, 자, XY, 자, X 7, 그리고 Y 13이 등차 수열이는데 4개 숫자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플러스 E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요 놈이 7과 13의 등차 중앙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10이 되겠죠? 왜요? 얘는 7 더하기 13은 2y가 되니까요. 다 왔나? 아무튼 그래서 y는 10이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들도 역시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놈은 등차 중앙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요 공차가 지금 3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4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매우 쉽죠? 자, 아무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등차 중앙하고요. 공차가 3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x 찾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성을 찾는 게 일이지 그 내용 자체가 초반에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연습 문제 3번하고 4번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기본 연습. 자, 기본 연습 해보시고. 자, 요거 지금 기다리는 동안 먼저 다 푼 사람들은 뒤에 연습 문제 있거든요. 이쪽에 연습 문제 있는데 연습 문제를 먼저 좀 풀어주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쪽에 스텝 1은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 마무리 스텝 1 예를 들면 23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계시면 됩니다. 숙제로 나갈 거라서 자, 다 했으면 기본 연습 문제 다 풀었으면 자, 어디 보고 있냐면 230페이지 보고 있어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자, 봅시다. 1번. 자, A5는 5고요. A15는 25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4D가 얼마라고? 5고요. A 플러스 얼마? 14D가 25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0D는 마이너스 20이고요. D는 2, 그리고 A는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차를 구하라. D는 2. 자, 두 번째. A8은 23이니까 A 플러스 7D가 23이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A3 더하기 A6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A 플러스 2D 거기다가 플러스 A 플러스 5D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2A 플러스 7D예요. 얘가 25다. 그쵸? 연립해주면 되죠. 요 놈이랑. 그죠? 여기 그대로 써도 되겠다? 여기다 씁시다. A 플러스 2A 플러스 7D가 25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고요. A는 얼마예요? 2가 되고 D는 얼마가 돼? 14. A가 2니까 넘기면은 7, 3, 21. D는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4번 문제 봅시다. 4번 연습 문제. 자, 3AB, AB 15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실은 얘의 풀이를 우리가 등차 중앙으로 푼다고 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에 더해서 곱하기 2한 녀석이 이거예요. 그래서 2A는 3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한 녀석이 자, 2B는 A 플러스 15예요.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죠.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2A 마이너스 B는 3이고 얘 넘기면은 A 마이너스 2B는 15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서 2A 마이너스 4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두 개를 연립을 합시다. 빼서 연립을 하시면은 3B는 33이고 그래서 B는 11 그리고 A는 뭐가 돼요? A는 넘기면은 14가 될 테니까 A는 7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놈은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면 요걸 일정한 차이를 D라고 한다면은 이 15라는 녀석은 뭐예요? 15라는 녀석은 3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3D를 더한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3D가 돼요. 그럼 D가 바로 나와요. 그치? 그럼 D는 얼마가 돼? D는 4죠. 그래서 A는 얼마? A는 7, B는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엔 등차 수열 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합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쌤이 아까 등차 수열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치? 등차 수열에 대한 대칭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봐봐. A1 더하기 이번에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합 얘기를 할 건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N-2까지 없읍시다. N-2 더하기 AN-1 더하기 AN. 자, 이렇게 어떤 수열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공식을 뭐 한번 본 친구들은
내가 미리 기초 문제들 풀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을까? 자,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2분의 1 n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a1 플러스 an 아이씨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놈이 an이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를 자 여러분들 자 봐봐요. 봐봐. 자, 얘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 놈하고 더하면은 뭐랑 같아요? 자, 앞에서 등차 수열 대칭성 얘기를 했어요. 첫 항하고 끝 항하고 더하는 거하고요. A1이랑 AN이랑 더한 거 하고 뭐가 같아요? 같은 게. 또 뭐 있어요? 두 개 같은 거 뭐가 있어요? 대칭성 얘기했잖아. 그렇죠. A2 더하기 AN-1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또 뭐가 똑같아요? A3 더하기 AN-2가 똑같아요. 이렇게 쭉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SN이라는 놈은 SN 있죠? 요 놈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인데 요 놈이 하나의 세트, 요 놈 세트, 요 놈 세트, 요 놈 세트 이 세트들이 다 더해진 거지. 이 식은. 그러면 SN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SN은 이 세트가 몇 개 있어요? 총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한다면 이 세트가 몇 개 있어? 2분의 N개만큼의 세트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N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요?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요 놈을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n 곱하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바꾸면은 얘는 요게 a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어떻게 외울 거냐?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안 외워질 때는 요 구조를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등차수열에 대한 대칭성을 무조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안 외워지면은 얘를 가지고서 유추를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 요 정도 단계에서는. 오케이? 자, 수학 공부에 대한 팁을 조금만 여기서 얘기를 좀 하자면 공식을 모르겠으면 한번 좀 외워보라고 써보라고 나는 기초 문제를 그때 줬거든요. 그 이유는 한번 눈에 익숙해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책을 바로 본다? 그럴 수 있지. 공식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 뎁스 얘들아 어이 질문할 때 그런 좋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질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모르는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공식이 뭐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일단 한 뎁스, 그러니까 한 단계만이라도 기억을 해두면은 얘를 모를 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가능해요, 그건.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인 공식 중에서 쌤이 무조건 외워라고 하는 거는 걔네는 유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고 이런 놈들은 한 단계 유추해서 그 다음 단계 유추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어가서 한번 이해하면서 외워주시면 훨씬 좋고 정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나와 있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 개념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공식 나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봐야 돼요. 혹은 질문을 하거나 내가 필기했던 거를 보거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늘어요. 오케이? 자, 그래야 문제 하나하나의 의미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를 물론 다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숙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왜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은 깊이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한 뎁스, 딱 한 뎁스만 가져가세요. 거기서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 풀다 보면은 한 뎁스씩 더 나가는 거야. 그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마다 한 뎁스씩 쌓여가는 거고, 그래서 문제의 양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뎁스 양치기가 돼야 양치기의 의미가 더 생겨요. 오케이? 물론 그거 안 하고 양치기만 드립다 시간을 다 투입하면은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요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기억은 해두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제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순서가 사실은 한 번 정도 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나와 있는 책이라서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등차수열은 그렇게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몇 페이지를 다시 보시냐면 2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첫 장이 6이고요. 제 9항이 32인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9항까지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SN을 그냥 구해도 돼요. 자, SN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다가 쓸게요. 자, 요거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테일아. 테일이는 이거 1번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정확합니다. 자, 혹시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원아 저기 유형 5번에 1번 어떻게 풀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보세요. 유형 5번에서는 1번의 경우에는 얘를 A와 D를 가지고서 A 구하고 D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첫 항과 끝 항에 대한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얼마? 총 9개죠. 2분의 9 곱하기 얼마? 첫째 항 A1 더하기 A9 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2분의 9 곱하기 얼마예요? 38이죠. 38.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온대? 171이 나온대요. 자, 살짝 봤어요. 자, 두 번째.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아닌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얘는 그냥 요걸 쓰는 게 밑에 있는 식을 쓰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얼마? 항의 개수가 10개고요. 2A 6 더하기 얼마야? 항의 개수 10개니까 9 10-1에서 9가 되고 거기다 공차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얼마야? 18 더하기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얘는 120이 나온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연습 문제 5번 기본 연습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됐어. 자, 1번. 자, 첫째 항이 2고요. 제 10상이 38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3. 됐죠? 곱하기 첫째 항 2. 13번째 항 38. 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치? 자, 계산하시면은, 내가 답은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260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2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고, 20판까지 합이니까 2분의 20 곱하기 2a니까 4 플러스, 뭐시기? 공차가 4니까, 19 곱하기 4. 그쵸?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얘가 지금 800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28페이지로 돌아가 주십시다. 228페이지 돌아가 주세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 하고요. 등차 수열의 합까지 얘기를 했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하고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하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대칭성 얘기했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고요. 등차 중앙은 가운데 있는 항에 곱하기 1한 녀석이 끝항의 합과 양 끝항의 합과 동일하다. 등차 수열의 대칭성은 얘의 합이 같다. 등차 수열의 합은 얘의 합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쫙 더한다고 하면 얘네 세트의 개수의 곱하기 2분의 n 해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SN이라고 한 녀석이 있고 SN-1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더하기 AN이죠. A1, A2, AN-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서 빼면 뭐가 나와? SN 마이너스 SN-1을 하면 뭐가 나올까? AN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SN이 N에 대한 식이에요. SN도 일종의 수열이거든요? 수열이야. 그래서 얘도 일반항의 형태예요. N에 대한 식이에요. 식이 보통 나와요. 그러면은 SN에서 SN-1을 한다는 건 N에 대한 식에서 N에 대한 식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역시 N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AN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가지고서 이 말은 수열의 합을 여기에 의 일반항을 가지고서 뭘 구한다? 수열을 구한다. 여기서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예를 들면 SN이 EN-1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뭘 구할 수 있냐면 AN을 구할 수 있어요. 수열을. 어떻게? SN 마이너스 SN-1은 뭐다?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이 돼서 얘가 EN-1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 있으면 수열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오케이?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AN이라는 놈은 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돼요. 왜냐면은 n-1이 0일 수는 없으니까. 0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 우리는 수열 따질 때 n이 자연수 범위 내에서 쭉쭉쭉 나가는데 n이 1이면은
n이 1인 경우도 우리가 포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써놓고 보면 n이 1이면은 n-1이 0이기 때문에 얘는 S0이 정의가 안 돼요. 자, 말은 이런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아요. 요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 n이 1일 때는 a1은 그냥 sn이라고 나와 있는 수열 있죠? 여기다가 s1이 뭐예요? s1은 a1이잖아요.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s1은 a1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요 뒤에 것까지만 하고, 유형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31페이지. 자, 유형 두 개를 볼게요. 유형 6번. 자,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첫 번째, 봐봐요. 눈으로 한번 봐도 돼요. 눈으로 보셔도 되고, 뭐 해설을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3n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래요? an을 구하래요. 어떻게 해? 자, sn-sn-2를 쓸 거예요. 그쵸? 자, 단 여기서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n 제곱 플러스 3n에서 마이너스 뭐시기? n-1의 제곱 플러스 3n-1. 자, 얘를 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 슉슉슉 해주시면은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될 거예요. n제곱 사라지고요. 3n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2n 하고요.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얘가 뭐냐? an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 놈은 어디까지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을 해요. 맞지?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A1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잠깐만. 이거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그래서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나 실제 A1하고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므로 얘 필요 없이 AN은 뭐가 된다? 2N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 SN이 뭐라고 돼 있냐?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요거 그냥 쭉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그대로 풀면은 자, 선생님 그대로 그냥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요거 정리하면은 계산 생략을 좀 할게요. 계산 생략하면은 4n-1이 돼요. 그쵸? 자,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요거 할 때 여기에 그쵸.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얘가 AN을 써야 되는데. 자, 이게 AN이에요. AN이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돼. 근데, A1은 어떻게 해야 돼? A1은 이걸로 구할 수가 없다고 했지? A1은 S1이죠? 그치? 그럼 얼마예요? 1 대입하면은 6 되잖아. 그치? 얘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6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함수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n은 1일 때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함수 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는.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답을 쓸 때.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제 6번. 유제래. 연습 문제 6번. 6번에 1번, 2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 했습니까? 하고 있니?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6-1번 빠르게 갑시다. 자, SN이 n제곱 마이너스 5n이다. 자, 이거 식 정리하면 계산 뭐 혹시 이거 다 한 사람? 아직 남은 사람? 자, 이거 답 뭐 나왔어요? 예, 2n-6 나옵니다. 같은 계산 반복이라서 이건 생략했어요. 자, 그리고 2번. 자, 요 놈은 AN은 4n-7이고요. 요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은 따로 나와야 되죠? A1은 3. 이렇게 다 나왔습니까? 따로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8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자, 혹시 하다가 하는데 이거 저기 수업하는데 질문 있는 사람 질문 간단하게 하세요. 있으면은